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이 긴축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PCE 물가 지수가 잘 보시면 숫자가 6.3, 6.1, 5.6, 5.3 내려가다가 5.4로 다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내려가던 수치가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생겼고,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5.0에서부터 4.9, 4.4, 3.9로 낮아졌는데 4.1로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물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아지면 긴축의 강도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세지게 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 경제 전망 전부 다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예상해 갖고 끌어왔던 종목들, 주식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일단은 매도해놓고 다시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정서들이 많이 번진 거죠. 그래서 물가 지표가 자꾸 높게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계속해서 여러 지표들이 돌아가면서 나오는데도 다 높게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현재까지 알고 있었던 기업들의 실적 경기에 대한 전망을 바꿔야 될 것 같다. 근데 안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으니 일단 좀 매도하고 보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자꾸 이 관련된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옐런이 이제 미국 디스인플레이션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파월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고 블러드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옐런은 아니다라고 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로이터 원문을 보면 직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아니다라는 표현보다 좀 쉽지 않다라는 표현에 가까워요.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좀 단정적으로 왜곡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뉴스로 전해지는 거는 좀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이 아닐지도 몰라.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들이 넘어왔고, 또 이제 더 많은 앞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은데 시장이 너무 앞서갔구나,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옐런이 긍정적인 메시지도 이날 내놓긴 했어요. 뭐 경기 침체, 실업률이 상승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가 필요하고 실업률이 올라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자기는 동의 못한다. 그리고 임대료는 정점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은 작년도보다 내려갈 거다, 이런 언급도 했거든요. 근데 투자들의 이런 얘기는 일단 지워지고, 이거 인플레이션 안 잡히나 보다,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기 힘든 그런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주라든가 아니면 오늘 로봇 관련해서는 뭐 굉장히 센 기사들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하면서, 특히 2차 전지는 시가총액도 크죠. 예, 그러면서 지수는 올려놨지만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차트로 보면 코스피 지수는 제가 이제 2420, 그러니까 2500 요사이 박스권.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한번 위협을 하더니 오늘은 아예 60일선을 잠깐 깼다가 60일선을 일단 지지되고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근데 이거 지금 우리나라 일봉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달러 차트로 보면 이미 2월 초반부터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해서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비교를 좀 해보면, 원화 차트로 보면은 2월에 지금 마이너스 1%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서는 7.4%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달러 차트로 바꿔놓고 보면 2월에만 거의 8% 빠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올라간 거는 2.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환율이 되게 중요한 자리가, 그리고 코스피가 중요한 자리가 각각 있다. 그래서 코스피는 2350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350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달러 차트로도 올해 상승폭이 다 지워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악재가 맞나?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뭐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350 부근으로 가면은 조금 이제 밀어 올리는 그런 시도가 나와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2350 정도를 최대 일단 1차적으로는 좀 중요한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달러로는 제가 1320원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그 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00일선이 위치한 구간까지 이제 밀고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환율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말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1320원 근처도 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한 1315원 정도 되면 거기서부터 밀고 내려갔어야 되는데 좀 치고 올라와 버렸거든요. 뭐 사실 주변만 보면 환율이 올라갈 요인이 많죠. 우리나라 이제 무역 적자 계속 보고 있는 거, 다음에 이제 또 미국에서 긴축을 더 할 거다, 다음에 경제가 생각보다 좋다, 이게 전부 다 달러 강세 요인이거든요. 근데 이거 다 알면서도 환율이 내려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향후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무역수지 적자가 나온 게 굉장히 치명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어쨌든 환율이 여기서 1320원 이상은 조금 오버슈팅한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또 이 전후에서 환율이 정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2350 밑으로까지 갔다 오게 되는지를 좀 결정짓는 중요한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들을 오늘 되게 많이 팔았습니다.
이거 잠시 한번 더 보여드릴 건데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고, 선물은 피크 대비 많이 줄었어요. 여기 지금 좀 일찍 캡처해서 3,800으로 돼 있는데 이거 더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고점 대비 선물이 5,000계약 이상 줄었기 때문에 이거는 외국인들이 오늘 하락은 좀 너무했어,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옵션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더해놓고 오면 변동성 쪽으로 아직은 두고 있는 거지, 이즈음이면 바닥이야 이렇게 판단도 아직은 명백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물로 보면 순매수 1위가 인버스예요. 예, 그 다음 이제 네이버,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조금 외국인들이 뭐 경기라든가 수출에 대한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종목군들은 매도 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에 가 있고,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 6일 중에서 5일 매도하고 있거든요. 사실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자잘하게 계속 쓸어서 지금 매도하고 있는 게 좀 기분은 나쁘죠.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이 좀 기존에는 이렇게 좀 매도하더라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 하나라도 매수하던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둘 다 매도를 했고, 기관은 전형적으로 금융투자 매도할 때 어떤 형태, 그러니까 인버스라든가 이런 ETF 쪽이 매수 상단에 다 꽂혀 있고, 그러니까 매도 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 상단은 어쨌든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금융투자는 아마 이번 주 넘어가면 또 이번 주부터는 또 매수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가 매수로 바뀌면서 이제 또 시장을 지탱해주는 시도가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대형주들의 어떤 수급 변화 이번 주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로봇주, 2차 전지는 대단해요. 보통 4주 넘어가면 버거워지는데 지금 6주 차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목들별로 좀 편차가 나오긴 있습니다만, 뭐 여전히 이제 오늘 로봇주까지 이제 가세가 돼서 되게 강했고, 그 이제 엔터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좀 상단을 장악을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중에서는 LNF를 외국인 기관이 각각 4천억씩 사다 놓은 종목인데, 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수익을 내려는, 그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고, 그 외에는 사실 이렇게 조금 업종별 특징은 없어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좀 골라 담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기관이 2차 전지 쪽을 좀 매도 쪽에 LNF를 빼놓고는 매도 쪽에 가 있었고, 또 로봇 관련주들도 매도 쪽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단기적으로만 대응하겠다, 뭐 이런 어떤 시각도 조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보면 S&P 500 지수가 최근에 6일 중에서 5일 하락해서 굉장히 안 좋은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200일선 전후에서의 어떤 지지 기대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S&P 500 지수가 좀 반전을 하게 되는지, S&P 500을 콕 찍는 것보다 시장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가 5주 연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사실 드라마틱하게 금리가 여기서 고점 맞고 떨어질 이벤트는 없죠. 다음 주에 고용지표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일단 상승한 게 멈춰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어떤 지표의 반전보다 그쪽 방향으로 멈춰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리와 달러가 여기서 이제 멈춰주느냐, 1320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여기가 정점으로 만들어주느냐, 이 근처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매도하는데 조금 안 좋은 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매매 비중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 매도 비중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중간값이 한 26% 왔다 갔다 되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외국인들의 매도 값이 비중이 29%까지 올라갔어요. 매도가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매수가 줄어서 순매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외국인들이 매수 비중은 중간값이 한 26% 왔다 갔다 되는데 조금 줄였어요. 한 1~2% 정도 줄였는데, 그거보다 매도를 늘린 게 더 크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도 줄였지만 매도를 늘린 게 더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매수를 줄여서 순매도 나오는 거랑 매도 자체를 늘려서 순매도 나오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하락 종목수를 되게 많이 늘리는, 뭐 매도하는 금액이 커졌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에 매도 규모가 이제 비중이 이제 27% 이하로 좀 떨어져 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거든요. 매도가 진정되면 그 다음에 매수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오늘 뭐 특징은 시장의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주로 이제 정책 쪽에 달라서 붙는, 그런 형태를 보인 게 오늘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연준 스케줄을 보면 최소값입니다. 이거 이외에 이제 뭐 지금 방송사 뭐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나올 텐데, 이번 주 구성을 보면 매파가 2명이고 중립이 3명이고 비둘기가 1명 있는데, 투표권 있는, 또 그나마 이제 비둘기는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굴수비가 사실은 조금 변수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좀 부의장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의장으로 가게 되면 투표권을 누가 갖게 되냐면 로레타 메스터가 갖게 되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매파인데 투표권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투표권을 갖게 되면
매파 투표권이 늘어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구스비가 그냥 이제 그 부의장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투표권에는 별 변화는 없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ADR인데 ADR이 지금 88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아마 코피는 과매도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락이 나오면 한 방 정도 맞으면 되고 자잘하게 맞으면은 이제 한 이번 주 금요일 정도? 예, 그 정도면은 그러니까 보합 정도 나온다면 금요일, 크게 맞으면 바로 뭐 내일이라도 이런 형태로 내려오게 돼서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상승 시도하는 종목 수가 조금 늘어나는 국면으로 바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센 종목들 말고 그동안에 눌렸던 종목들이 풀린다는 얘기니까 수급이 좀 풀어지는 종목군들을 좀 지금부터는 모니터링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유튜브 계속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고릴라 리서치에서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스팟 시황으로 아침장 간략 포인트 그래가지고 뭐 제가 매매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코멘트 간단하게 해서 올려놨거든요. 장중 시황도 여기 올려드리고 하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올려진 자료들 이것들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가입 안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즌2 시작하니까 여기 가입 안내 통해서 이제 이번 혜택까지가 마지막 혜택이 될 것 같으니까 그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많이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실시간 방송도 할 거고요. 실시간 방송할 때 잘하면 전화 연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제 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분 의견도 중요하니까 실력 있는 분, 다른 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실시간 방송할 때 확정되면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는 물론이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